일단 늑간신경 차단술이라는 걸 하는지 전화를 막 다 걸었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환자는 통증이 좀 줄어서 잠이라도 좀 편하게 자고 일상생활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하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이 늑간신경 차단술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쉬울 수도 있고요, 잘 하려면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치료입니다. 갈비뼈는 다른 부위랑 다르게 이렇게 뼈로 된 원통형 구조잖아요. 이 바늘 진입 위치랑 들어가는 이 방향이랑 이런 것들이 3D로 변합니다. 3D로. 다른 데는 약간 2D로 우리가 주사를 하듯이 이렇게 주사를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닥터 코뿔소입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을 남겼던 게 있는데, 갈비뼈 골절일 때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좀 덜 아프게 지낼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갈비뼈 골절일 때 늑간신경 차단술로 환자의 통증을 많이 줄여줄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영상을 보고 환자분들이 꽤 많이 찾아오세요. 제가 이제 인천에 있는데 서울이나 경기 더 먼 데서도 오십니다. 왜 동네에서 치료를 못 받았는가 제가 여쭤본단 말이에요. 그분들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늑간신경 차단술이라는 걸 하는지 전화를 막 다 걸었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주변에 하는 병원이 아예 없더라.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주변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가 없어가지고 저한테까지 찾아오셨다는 게 두 번째였습니다. 물론 주변에서 잘 치료해서 저한테까지 안 오시는 환자분들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늑간신경 차단술이든 통증에 대한 치료를 잘 하시는 원장님이 계셔가지고 거기서 치료받고 안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한테까지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건, 왜 그분들은 주변에 늑간신경 차단술을 하는 병원이 없었을까, 왜 효과가 없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건 조금 예민한 주제긴 한데, 늑간신경 차단술을 하지 않는 병원이 많은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금전적인 이유에 있긴 합니다. 이 늑간신경 차단술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쉬울 수도 있고요, 잘 하려면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치료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병원에서 처음에 배울 때는, 그때는 이제 초음파가 많이 보급이 되기 전이라서 손으로 만져서 이렇게 했거든요. 손으로 만져서 치료를 저도 예전에 했었는데, 뼈를 만져서 탁 주사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어떻게 보면 낮을 수 있고요, 그거에 맞춰져서 현재 수가가 매겨져 있습니다. 초음파를 보면 늑간신경 차단술이라는 게, 갈비뼈가 이렇게 오면은 갈비뼈 바로 아래로 이제 바늘이 들어가서 뼈를 거의 이제 건들듯이 터치를 해서 주사를 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갈비뼈를 바로 밑으로 해서 탁 줘야 되는데, 초음파로 이 바늘이 들어가는 걸 보기가 갈비뼈 구조가 좀 어려워요. 우리가 허리나 엉덩이 이런 데 평평하단 말이에요. 초음파가 바늘이 들어가는 방향을 잘 볼 수 있도록 평평함을 유지할 수 있는데, 갈비뼈는 다른 부위랑 다르게 이렇게 뼈로 된 원통형 구조잖아요. 이 바늘 진입 위치랑 들어가는 이 방향이랑 이런 것들이 3D로 변합니다. 3D로. 다른 데는 약간 2D로 우리가 주사를 하듯이 이렇게 주사를 하거든요. 갈비뼈는 이 방향이 요렇게도 조금씩 흔들려야 되고 요렇게도 좀 움직여야 되고 하기 때문에, 바늘이 정확히 들어가는 걸 보고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근데 갈비뼈 바로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폐랑 심장이 있습니다. 폐가 막 움직이고 심장이 막 움직이는 거 우리가 보면서 주사를 해야 되는데, 바늘을 좀 자세히 보지 않으면 겁이 나겠죠. 그래서 늑간신경 차단술이라는 게 자세히 또 제대로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술기 중 하나예요. 제가 하는 것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인데, 그 책정되어 있는 수가가 굉장히 좀 낮은 편이다.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쉽게, 그리고 부작용 같은 걸 좀 감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저는 이제 부작용 생긴 적은 없었는데,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하기에는 꽤 어려운 술기면서 너무 저렴한 가격이다. 물론 이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수가가 많이 높아진다고 해서 원장님들이 모두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제대로 하기도 꽤 어려워서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심장 막 뛰는데 여기다가 주사를 할 수 있는 원장님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 저를 찾아오신 분들 중에 일부 늑간신경 차단술도 받고 나름 통증에 대한 치료를 다른 것도 하셨더라고요.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하신 분들은 왜 그랬을까? 일단 첫 번째는 통증이 생기는 원인을 모두 다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모두 다가 좀 무슨 말인가 헷갈릴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해서 갈비뼈 골절만 아픈 게 아니에요.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부딪히거나 떨어지거나 했으면 갈비뼈 골절 말고도 다른 원인으로 아플 수가 있습니다. 흔하게 생기는 게 흉추 주변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아프거나, 아니면 옆구리에 있는 근육들이 심한 긴장이 올 만한 원인이 생기거나, 아니면 신경이 포착되는 신경통이 생길 만한 원인들이 생길 수 있어요. 갈비뼈 골절에 대한 늑간신경 차단술을 제대로 시행하고 나서 환자가 아픈지 잘 확인을 해가지고 통증이 남아 있으면
그 나머지 통증도 해결을 해줘야지 환자가 편해지겠죠. 환자가 저를 찾아올 때 갈비뼈 골절을 치료해 주세요라고 찾아오는 거 아니죠. 좀 덜 아프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찾아오는데 갈비뼈 골절만 너무 집중해서 치료하는 경우에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환자는 통증이 좀 줄어서 잠이라도 좀 편하게 자고 일상생활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하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포커스를 환자가 아픈 거에 맞추지 않고 단순히 골절에만 맞춰서 치료를 하다 보면 효과가 아주 적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아까 처음 설명드린 내용이랑 좀 비슷합니다. 늑간신경 차단술이 정확한 부위에 약이 들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꽤 있다. 초음파를 보고 해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초음파를 보고 갈비뼈 바로 아래로 바늘이 지나가는 걸 딱 확인을 하고 마지막에 사실 뼈가 터치가 돼야 됩니다. 터치가 되지 않더라도 신경이 들어있는 그 막 안으로 바늘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주사를 딱 해야지 정확하게 되는데 이것도 어려운데 제가 막 잘했어요. 잘해서 바늘이 촥 들어가는 거 봅니다. 들어갔는데 갈비뼈 밑으로 바늘이 딱 지나가고 나면은 바늘이 안 보여요. 바늘도 안 보이고 약도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이냐? 갈비뼈가 가리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는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뼈가 터치가 잘 됐는지. 거기 혈관이랑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 이제 막이 있거든요. 그 막 안으로 바늘이 잘 진입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손에 있는 감으로 느끼면서 이제 주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어려운 수기라는 겁니다. 요거를 근데 잘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치료는 제대로 되기만 하면 환자가 즉시 편해집니다. 물론 안 아파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댓글 너무 많이 달리는데 골절 치료하면은 안 아파서 막 움직여가지고 갈비뼈 안 붙는 거 아닌가요? 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 너무 많은데 환자는 아프긴 아파요. 덜 아파지는 거지 막 움직이지 않습니다. 환자가 즉시 많이 좋아지는 거를 확인하는 게 사실 제가 치료를 잘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돼요. 환자가 내 눈앞에서 좋아지거나 집에 갈 때 좋아져야 된다. 환자분들한테 설명도 똑같이 드려요. 오늘은 이제 갈비뼈 골절이 되게 힘든데 왜 주변에 이렇게 병원이 많은데 왜 치료를 받지 못할까? 치료를 했는데도 왜 효과가 없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아프지 말고 편안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